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과목 기계제도 및 설계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도면 제작 및 검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 제작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도면 제작의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에 가서 공부할 작업형 내용의 이론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작업형 내용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면을 제작하는 실습을 할 건데 그 실습에 관한 이론 내용을 지금부터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작업형 가서 여러분들 실습 열심히 공부하실 건데 우리가 이론을 잘 배워놓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필기 시험도 시험이지만 실기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좌표계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좌표계는 작업 공간상의 위치를 지정하는 기준. 자, 우리 좌표계 뭐죠? 우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X, Y, Z 좌표계가 있죠. 이 X, Y, Z는 공간상에서 어떤 위치를 지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좌표계의 종류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표준 좌표계라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좌표계로서 도면 내 모든 위치는 X, Y, Z 좌표값을 갖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좌표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도면을 우리가 이 도면은 CAD로 실행을 시키는데 CAD를 실행시키면 기본적으로 WCS 좌표계, 즉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표준 좌표계를 기본적으로 설정해 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사용자 좌표계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사용자, 사용자에 맞게 어떤 변형된 좌표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쭉 읽어보시면 작업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한 좌표계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표준과 사용자 좌표계를 비교하는 기준은 기본적인 좌표계이냐 아니면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좌표계이냐 그런 차이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좌표의 사용입니다. 절대좌표라는 좌표는 우리가 좌표계의 절대 원점 0,0,0을 기준으로 표현되는 좌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0,0,0을 기준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상대좌표는 우리가 임의로 이 절대적인 좌표 원점을 새롭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의의 시작점이나 사용자가 바로 이전에 지정한 작업점이 다음 점의 상대적인 원점이 된다. 상대적인 원점이 생겨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통은 이 절대좌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다만 어떤 기구학적인 측면에서 여기 0,0,0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암 하나가 1,1,1에서 멈췄다라고 1,1,1에 위치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좌표계를 1,1,1로 다시 잡는 것이 좋겠죠. 0,0,0으로 잡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상대 좌표가 쓰이는 곳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투상법 및 도형표시법입니다. 자, 투상법은 어떤 물체에 광선을 비추어 이웃한 평면에 찍혀지는 물체의 그림자로서 형상을 표시하는 화법으로 자,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는데 이 중에 제삼각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자, 우리 작업형 시험에서도 삼각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투상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투상했다. 빛을 비추어서 상을 표현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투상선은 광선을 나타내는 선. 자, 우리가 빛을 비춘다고 했죠. 그 빛이 나아가는 선을 우리가 투상선이라고 부르고요. 투상면은 말 그대로 투상하는 이제 광선을 이용해서 이 물체를 비춘 면이 되겠습니다. 그림이 찍혀지는 평면. 자, 투상도는 이 그림자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표현하면 여러분들 자, 상상이 힘들죠? 자, 그래서 그림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 표시 방법 보고 투상도 그림 보겠습니다. 자, 투상도의 선 표시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상도로 물체의 모양을 표시하려면 기본적으로 외형선, 숨은 선 및 중심선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외형선은 말 그대로 물체의 외형을 나타내는 선. 자, 숨은선은 우리가 그림자로 보게 되면 외형만 따오게 되죠. 내부에 있는 구멍 같은 것들은 표현이 안 됩니다. 자, 그 내부에 있는 중요한 형상들을 우리가 숨은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어떤 원형 물체의 경우에 우리가 중심선을 그려주게 되면 좀 더 보기가 편하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가로 세로의 중심선이 생기고 이 중심에 중심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측면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중심이 있다. 중심선이 그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선들을 이용해서 우리 투상도를 표시를 한다. 자, 그러면 외형선의 경우에는 물체 보이는 부분의 형상이다. 보이는 부분이 겉에 있는 형상. 또 여기 구멍이 있다면 이 부분. 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러한 외형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이는 부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선으로 대상물의 특징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선이다. 우리가 투상을 했을 때 외형을 따오는 거기 때문에 외형선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외형선은 연속한 실선을 사용하며 자, 선의 폭은 0.5에서 0.7mm의 굵은 선을 사용한다. 자, 우리 외형선의 어떤 정의나 그림에서 외형선이 어디인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딱 보고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외형선의 정의보다는 자, 아래에 있는 외형선은 무슨 선을 쓰느냐. 실선. 실선은 그냥 이어진 이런 선이죠. 실선을 쓰고 자, 선의 폭이 어떻게 되냐. 0.에서 0.7 사이 그리고 선의 종류는 굵은 선으로 부른다. 라는 내용이 나올 확률이 더 높겠습니다. 자, 다음은 숨은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은선은 물체의 구멍이나 홈과 같이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의 형상을 표시하는 선이다. 자, 반선 굵기의 파선으로 그린다. 자, 굵기는 반선이고요. 파선으로 그린다라고 했어요. 파선은 뭐냐면 이런 점선을 의미합니다. 이런 동일 두께 점선으로 제작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께는 반선 굵기. 그러니까 외형선보다는 얇은 것이죠. 숨은선은 파선이며 반선 굵기이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은 도형의 중심을 나타내고 중심축에 대하여 대칭 도형인 경우에 대칭 형태를 나타내는 중심선으로도 사용을 한다. 자, 선의 종류는 일점세선이다라고 있습니다. 일점세선은 긴 선 하나, 짧은 점 하나, 긴 선 하나, 짧은 점 하나, 1점이 찍힌 이러한 선을 일점세선이라고 합니다. 자, 중심선은 폭 0.3 정도의 길이가 나왔죠. 두께가 나왔죠. 자, 가는 선을 사용을 한다. 자, 긴 선은 이 긴 선 있죠? 긴 선은 10에서 20mm, 짧은 선은 1mm 정도의 길이로 사용한다. 자, 두 종류의 선 사이 간격은 짧은 선의 길이와 같도록 한다. 짧은 선의 길이 간격 1mm로 한다. 자, 의미가 되겠죠. 이 빈 곳을 1mm로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선을 그리는 방법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 각법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일각법과 삼각법을 비교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각법은 여기 나오는 1이 일사분면에서 투상을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1, 2, 3, 4분면으로 보죠. 1, 4분면에서 투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투상면을 물체 앞에 두고 물체를 투시한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체를 제 1사분면에 두고 이게 다르죠. 1사분면에 두고 투영면에 정투영한 방식이고요. 정면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본 우측면을 정면도 좌측에 표시한다. 정면도 좌측에 우측면도를 표시한다. 정면도 좌측에 우측면도가 표시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더 많이 쓰는 삼각법입니다. 삼각법은 마찬가지로 투상면을 물체 앞에 놓고 물체를 투사한 방법인데 여기서 몇 사분면에 투사를 했냐? 3, 4분면에서 투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3, 4분면에 두고 투사를 했고 정면도를 기준으로 앞서서 왼쪽에 우측면도가 있는 것이 일각법이었는데 제3각법은 우측면도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좌측면도는 왼쪽에 있겠죠. 자, 우측면도, 좌측면도 구분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래서 기계 제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투상법이다라는 내용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투상도의 명칭입니다. 우리가 제3각법으로 봤을 때 정면도가 돼 있으면은 좌측이 뭐죠? 좌측에 좌측면도, 우측에 우측면도가 있죠. 자,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 이 정면도에서 아래쪽으로 바라본 모양을 이 평면도라고 하고요. 아래쪽에서 위로 쳐다본 모양을 저면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면도의 정반대편, 이 뒤쪽에 있는 정반대편의 모양을 배면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각 투상도의 명칭도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자, 다음은 자, 우리가 단면을 내서 표현하는 단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이라는 것은 이 절단에 따르는 내용이죠. 절단해서 자, 내버릴 것은 내버리고 그 앞쪽을 다 내버리고 제외하고 그린 투상도를 단면도라고 합니다. 자, 온 단면도, 전 단면도가 있는데 단순하게 자른 후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원형 부품을 쓱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잘린 단면을 자, 바로 투상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보이겠죠? 자, 이때 빗금이 들어간 부분을 우리가 해칭이라고 부르는데 해칭은 단면이 난 곳이라는 뜻입니다. 잘려버린 면이 되겠죠. 자, 다음은 반단면도, 한쪽 단면도입니다. 자, 2분의 1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을 잘라냅니다. 4분의 1을 잘라낸 후에 측면에서 바라보면 자, 아랫부분은 단면이 나지 않은 형태로 나와 있을 거고 자, 윗부분이 해칭이 보이죠? 이 해칭 부분이 단면이 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만 단면했다라고 해서 반단면도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부분 단면도입니다. 자, 이런 축과 같은 형태는 단면으로 절반을 똑 잘라서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부에 있는 이런 홈 같은 것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보여줘야겠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숨은 선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숨은 선으로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 내부를 보여줘야 하는 부분만 단면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분 단면도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회전 단면도라는 내용이 있는데 단면을 90% 회전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실제로는 이와 같이 이제 측면에서 바라봐야 이 단면이 보이는 것인데 자, 이것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단면처럼 보이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90도 꺾어서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것을 회전 단면도라고 하고 자, 이 회전 단면도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 리브, 암 등의 단면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계단 단면도입니다. 계단 단면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정반에서 자르면 자, 이와 같은 원통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약간 옆으로 이동한 이런 구멍이나 더 옆으로 이동한 곳의 구멍을 같이 표현하고 싶으면 한 번의 단면으로만 표현할 수가 없겠죠. 이 단면을 한번 꺾어서 들어가고 또 다시 한번 꺾어 들어가야 단면이 여러 개가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꺾고 두 번째 꺾고 세 번째 꺾어서 구멍들까지 표현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계단식으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계단 단면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단면 A, B, C라는 단면의 명칭이 따로따로 생겨난다라고 하면 자, 이것은 계단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치수기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쭉 읽고 가겠습니다. 자, 치수기입의 원칙, 중복 치수는 피한다. 당연히 중복은 넣으면 우리 도면 보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겠죠. 중복은 피해줘야겠습니다. 치수는 주투상도에 집중한다. 자, 주투상도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 투상도가 될 것이고 이 주투상도는 보통 정면도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투상도에 집중된다. 관련되는 치수는 한 곳에 모아서 기입한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이 물체의 형상이 이와 같이 생겨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계단 형태의 치수를 기입할 때 이 치수를 이렇게 기입해 주는데 자, 이것을 저기 옆으로 빼가지고 굳이 이런 시선이 분산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 곳에 모아서 기입한다. 치수는 공정마다 배열을 분리해서 기입한다. 자, 이 어떤 복합적인 부품을 제작한다라는 가정하에 원통 부분을 먼저 만들고 아래쪽에 뭐 리브를 만든다라고 하면 원통 치수 먼저 쫙 기입해주고 리브 치수 쫙 기입해줘라 라는 말입니다. 자, 치수는 계산해서 구할 필요가 없도록 기입한다. 문제 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뭐 여기서 전체 치수를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 이 중간에 아랫부분의 치수만 아랫부분이 두 번째 부분 치수까지 주면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을 남겨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계산 안 해도 바로바로 보고 제작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해달라라는 말입니다. 치수 숫자는 치수 중앙선 위 중앙에 기입하는 것이 좋다. 네. 자, 우리가 치수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치수선에 치수 보조선이 붙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치수인지 이 보조선을 붙여줍니다. 자, 이때 치수 값이 있겠죠. 10이라는 치수 값은 치수선 중앙 상단에 기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치수 중 참고 치수에 대해서는 수치에 괄호를 붙인다. 자, 만약에 여기 다 계산해서 알 수 있는 치수다라고 했을 때 또 이 전체 치수도 잡아줘야 한다면 괄호 해가지고 10 참고 치수다라는 뜻입니다. 참고 치수는 괄호를 붙여준다. 필요에 따라 기준으로 하는 점, 선, 면을 기초로 작업한다. 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면과 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치수는 대상물의 크기, 자세, 위치를 가장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기입한다. 당연히 명확하게 표시하면 좋겠고요. 기능상 필요한 경우 치수의 허용 한계를 지시한다. 자, 허용 한계차라는 것은 이따가 배울 건데, 자, 허용차라는 것입니다. 자, 또는 공차라는 것을 지정하여 표현을 한다. 자, 이 허용차와 공차는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런 여유값을 줄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겠습니다. 대상물의 기능, 제작, 조립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치수를 분명하게 기입한다. 당연한 내용 되겠고요. 하나의 투상도인 경우 수평 방향의 길이 치수는 위치는 투상도의 위쪽에서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한다. 자, 수평 방향 길이 치수 위치는 투상도의 위쪽에서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한다. 자, 가능하면이에요. 만약에 모든 치수를 위쪽에다 기입하면 치수가 너무 모여서 더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능하면 위쪽으로 올린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투상도인 경우 수직 방향의 길이 치수 위치는 오른쪽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좋지만 가능하면입니다. 가능하면 오른쪽으로 배치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치수 기입 요소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이 치수선, 화살표가 달린 이 선이죠. 치수 보조선, 이 치수의 범위를 나타내주는 선이고요. 여기에 치수 문자는 중앙 상단에 10이니까 70 정도로 잡겠습니다.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수평, 수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대각선의 수평 또는 대각선의 수직으로 나타나는 이 대각선을 포함한 선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은 지시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각 치수 기입 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확인을 해보면 치수선은 0.3mm 이하의 가는 실선으로 제작한다. 앞서서 이 중심선과 같은 선의 종류 그리고 같은 선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외형선에 평행하게 긋고 선의 양 끝에는 끝부분 기호를 붙인다. 자, 외형선, 어떤 물체의 외형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재고 싶다면 치수선은 이와 같이 외형선과 평행하게 붙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치수선의 간격은 외형선으로부터 약 10에서 15mm 띄어서 그리고 자, 첫 치수선은 10에서 15mm를 띄우고 자, 만약에 이 두 번째 치수가 여기 위에 들어갔다. 어떤 치수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간격은 8에서 10mm 정도로 띄운다. 이 치수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형선에서 첫 번째 치수는 10에서 15, 두 번째는 치수선끼리 8에서 10으로 띄운다. 여기 화살표 기호를 붙인다. 앞서서 우리가 봤죠?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치수선은 원칙적으로 치수 보조선을 사용하여 기입한다. 치수 보조선 이와 같이 기입한다라는 거죠. 다만 치수 보조선으로 인해 그림을 혼동하기 쉬울 때는
자, 이것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제 혼동이 올 때는 이 치수 보조선 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치수 보조선입니다. 치수 보조선은 지시하는 치수 끝에 닿는 도형의 형상의 점 또는 선의 중심을 통과하고 치수선에 직각되게 긋는다. 네, 점 또는 선의 중심을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잡아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치수선과는 이 직각의 형태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치수선을 약간 지날 때까지 연장한다라는 말은 여기 치수선까지 끝이 있죠. 여기서 살짝 연장돼서 위로 삐져나오게 그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치수 보조선과 도형 사이를 약간 떼어놔도 좋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치수를 측정하는 어떤 물체의 외형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치수선과 외형선의 간격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실기 작업형의 내용에서는 1mm를 띄워라라고 돼 있어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떼어놓아도 좋다, 붙여도 좋다라는 말인데 우리 작업형에서 공부할 땐 1mm를 띄운다라고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지시하는 점 또는 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치수선에 대하여 적당한 각도를 가진 서로 평행한 치수 보조선을 그을 수 있다. 우리 무조건 수직으로만 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대각선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때 그래도 치수선은 치수 보조선의 직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지시선입니다. 지시선은 가공 구멍의 치수 또는 가공 방법, 부품 번호 등을 이와 같이 꺾은 선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 지시선입니다. 지시선은 가급적이면 이 각도가 60도인 것이 좋은데 우리가 도면 제작을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무조건 60도로 넣을 수만은 없어요. 만약에 무조건 60도로 넣는다. 나는 꼭 넣어야겠어 하다간 다른 치수를 침범해버리거나 형상을 침범합니다. 자, 그래서 이 60도는 권장사항이다라고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는 여기 지시선 끝이나 치수선 끝에 붙어서 마지막 경계를 나타내주는 선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길이와 폭의 비율이 약 3대 1. 그러니까 이 길이 3에 이 폭 1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길이는 2.5에서 3. 그리고 3mm를 한다면 두께는 1mm가 되겠죠. 자, 다음은 치수 보조 기호입니다. 이 지름을 나타내는 것은 파이, 반지름은 R, 구의 지름은 S 파이라고 나타내는데 이 S는 스페어, 구라는 뜻이에요. 구의 지름. 자, 구의 반지름은 그럼 SR이라고 나타낼 것이고 두께는 T. 자, 45도 기본적인 못따기는 C라고 한다고 하는데 모서리가 있을 때 이때 이 모서리를 딴다, 잘라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잘라내버리면 이와 같이 못 따진 부분이 나오겠죠. 이때 이 기본적인 각도가 45도의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때 이 값을 이 높이 또는 밑변의 길이 똑같겠죠. 이등변이니까. 네, 이 값을 C로 표현을 한다. 자, C 3이면 이 높이가 3mm로 정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참고 치수는 앞서서 괄호를 넣는다 라고 했고요.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는 네모를 표현한 후 길이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둘레 사각형을 넣어서 10 정확하다 10 자, 이와 같이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가공 기호입니다. 자, 이 가공 기호도 여러분들 암기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보고 이 철자의 앞자만 따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선삭은 선 방향으로 잘라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선삭 라인 떠오르죠? 라인 L 그렇죠? 드릴링 드릴 D로 시작하죠? D 보링 B로 시작하고요. 밀링 M으로 시작하고요. 자, 평삭 형삭은 우리가 평이 P는 아니지만 플레이트입니다. 그래도 평 P니까 P 평삭이구나 생각할 수 있고 형삭도 H가 이 형삭은 아니지만 SH 형삭이구나 라고 약간 끼워 맞춰서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브로칭은 BR입니다.
자, 연삭은 우리가 그라인딩이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 G가 붙어 있죠. 그라인딩 G. 그래서 원통 연삭, 편면 연삭, 네, 벨트 연삭, 센터 연삭 등은 다 G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연삭의 그 종류이냐 암기하기보단 우리 연삭은 G로 나타낸다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요. 자, 특수 가공은 우리 자, 스페셜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SP로 붙입니다. 그래서 SPED, SPEC 등등으로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특수 가공은 SP로 표현이 된다. 앞서서 연삭처럼 앞 글자만 따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피니싱, 다듬질, 마찬가지로 F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F 들어가는 것은 다듬질의 종류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KS 및 ISO 규격 산업 규격에서 이해와 활용입니다. 자, 한국 산업 표준 분류 내용들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단순히 분류 기호와 내용을 매칭시켜서 암기를 해야 돼요. 또 그냥 암기하면 너무 어렵죠? 여기 있는 내용 다 암기해야 된다고 하면 머리 아프죠? 자, 여기서는 뭐 또 여러분들 그 규칙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계 배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 관련된 내용 제가 몇 가지만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는 기계 관련된 거죠. B는 기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계랑 또 관련된 것이 금속이 있겠습니다. D, 금속. 자, 건설도 빼놓을 수가 없죠. 건설, F. 자, 여기 두 번째는 뭐 딱히 없고요. 세 번째는 수송기계, 기계 들어가 있죠. 조선, 배 만드는 것, 항공, 우주, 기계랑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BD, F, RV, W 각각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공업국가의 산업표준 기호. 네. 한국은 무조건 알아야죠. KS 기억해 주시고, 자, 미국 ANSI, 안시라고 부릅니다. 안시. 자, 그리고 자,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고 국제 표준화 기준, 표준이 돼 있는 건 중요하겠죠. ISO 표준화 기구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도면의 크기입니다. 자, 우리가 도면을 제작할 때 각각의 여백 등은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느냐인데, 자, 우리가 뭐 도면 윤곽에 얼마의 값을 넣어야 된다.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두 개만 또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A2 크기와 A3 크기가 자주 나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그 작업형 시험을 볼 때 제작은 A2 크기로 합니다. 네, 컴퓨터상에서 제작은 이 A2 크기로 한 후에 인쇄해서 제출하는 시험인데, 이 인쇄는 A3 크기로 인쇄를 합니다. 즉 A2를 A3로 축소해서 인쇄해서 제출하는 시험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필기 시험에서도 A2, A3 내용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A2, A3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면에 들어가는 이 양식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재단을 할 때, 잘라낼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라야 되느냐, 이 재단 마크가 있고요. 이 도면의 중심을 나타내는 중심 마크. 자, 그리고 구역을 나타내는 구역 구분 기호. 자, 그리고 눈금, 그리고 윤곽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품을 배치했는지 나타내 줄 수 있는 표제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 도면의 요소들에 대한 내용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읽어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각 그림에서 각 요소가 나타내는 이름을 매칭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면에 사용되는 척도입니다. 척도는 기 위치가 도면 전체 그림 크기에 대한 척도 값은 이 표제란에 척도란에 표시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도면 그림을 봤을 때 이 표제란에 이쪽쯤에 이 척도란이 있어요. 여기에 척도를 기입해 주면 됩니다. 자, 척도의 정의, 도면상의 길이와 실제 길이의 비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얼마나 줄였냐, 얼마나 늘렸냐를 B로 표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축척은 축소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실물보다 작게 축소한 경우 축척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키운 경우는 뭐냐? 키운 경우는 배척이라고 합니다.
확대했을 때 네, 배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척은 현재 크기와 똑같이 1대1의 형태일 때 얘기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NS라는 게 있는데 not to scale, 스케일을 고려하지 않았다. 우리 내 마음대로 만들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척도가 들쭉날쭉할 때 자, non scale NS의 값을 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작업형 내용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작업형 내용에서 우리 이제 2D 도면과 자, 3D 도면을 제작을 할 텐데 이 2D는 말 그대로 현척 1대1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현척으로. 자, 3D는 여러분들 NS, 논스케일로 제작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D는 뭐 이제 1번 부품, 2번 부품, 3번 부품, 4번 부품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정해서 넣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막 이상하게 넣을 필요는 없고 잘 보이게, 보기 좋게 넣으라는 뜻이에요. 대신에 이 2D는 무조건 1대1로 크기 비율 그대로 맞춰서 넣어야 됩니다. 네, 척도의 정의 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일부 부품도를 척도를 달리해야 될 경우에 척도 표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부품 번호와 부품 거칠기 옆에 이게 거칠기라고 하거든요. 이 거칠기 옆에 이 척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CAD를 제작할 때 보통 1대1로 무조건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척도를 다르게 하라고 했다라거나 실제로 시험에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자, 우리가 이제 도면을 만들 때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거나 그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 따로 척도를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제란에 2D 이 도면에서 NS를 쓸 수는 없으니까 1대1로 해놓고 대신에 이 부품 옆에 이것은 척도 2대1입니다 라고 나타내 주는 것을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칠기 옆에 표시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표제란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해진 이 1대1이라는 것을 무조건 써야 되는데 혹시 표제란에 또 기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CAD 상에서는 논스케일 쓰면 안 되고요. 여기에 괄호치고 2대1도 있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대1 표시를 한 후에 이 거칠기 옆에 표시를 하면 여기 2대1짜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